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지를 활용하라, 땅과 하늘을 활용하라 하는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늘과 땅과 하늘은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이 조직을 둘러싼 환경을 잘 활용하라 하는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 전략에서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트레트. 바로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서 나한테 이롭게 작용하는 기회는 뭐고,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이 뭔지. 그래서 나의 강점과 단점, 나를 둘러싼 환경의 위협과 기회, 이 네 가지 요소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나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 그걸 바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와트 분석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 위협과 기회, 그게 바로 천지, 땅과 하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사에서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 아주 좋은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BC 492년부터 BC 479년까지 바로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하고 바로 이제 해양 세력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양에 지금의 이란 땅, 그 페르시아, 바로 내륙 세력인 거죠. 그 다음에 통일 국가인 거죠. 그래서 통일 국가이면서 내륙 세력인 지금의 이란 땅, 그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국가하고 해양 세력이면서 도시국가 연합인 그리스 국가 연합하고 13년 정도에 걸쳐서 싸웠던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1차전, 2차전, 3차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차전을 다룬 영화가 바로 영화 300인 거죠. 그래서 1차전은요, 바로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이 그리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1차전 때는 지금 그 흑해하고 에게해를 연결하는 그 다르다네스 해역, 거기를 좀 넘어서 서쪽으로 진군하다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폭풍우가 너무 심해가지고, 풍랑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뭐 진군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막 전염병이 돌고 해서 공격이 오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이쪽 에게해 오른쪽, 그 아시아 쪽에서 바로 아테네 쪽을, 이 그리스 이쪽을 에게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바로 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 싸우던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겨우 이기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신승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즐거웠으면은, 얼마나 그 다행스럽게 이겼으면은, 가까스로 이겼으면은 그 병사가 42.195km를 달려가서 아테네에 가서 그 승전보를 전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2차전입니다. 그리고 3차전이 바로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그러니까 3차전은 이 페르시아에서 육군과 해군 합해서 500만 명이 넘게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 그 책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요. 그래서 육군과 해군, 땅과 바다 양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 땅으로 쳐들어왔던 그 이제 군대가, 그 병사들이 꼭 지날 수밖에 없었던 길이 바로 테르모필레 계곡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그리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테르모필레 이제 계곡을 지나는데, 바로 그때 이 그리스 연합군들은 어떤 작전을 썼냐면은 아테네 이 도시를 완전히 소개하는 그런 작전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개 작전이 뭡니까? 먹을 것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물에는 독약을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대군들이 아테네 도시를 점령해봤자 아무 이득이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소개 작전을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진군해오는 그 페르시아 군대의 진군 속도를 저지시키는데 투입된 그 정예 부대가 바로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300명의 그 정예 부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300명이 바로 그 저지시키는 그 위치가 바로 테르모필레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은 바다와 이 험준한 산 사이에 있는 곳이니까, 위치에 있는 곳이니까 그 300명으로도 상당히 저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이제 보다시피 그 300명이 거기서 역사적으로 사실 다 전멸을 합니다. 그렇죠. 전멸을 했지만은 그 진군 속도를 늦추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전략의 승리는
왔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또 한 번의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때 그 크세르크세스가 5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바로 이런 지형지물을 잘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이 그리스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런 승리 덕분에 그리스는 그 뒤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한 50년 뒤에 있는데 그 사이 50년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그 시대를 부과하고, 그 직접 민주주의 시대 때 바로 소크라테스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런 유명한 또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헬레니즘이 가장 풍성했던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가 가져왔던 직접 민주주의 또는 헬레니즘으로 우리가 요약하는 어떤 그리스의 사상,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은 바로 테르모필레 계곡에서 천지를 잘 활용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